한국철강자원협회 임승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최근 철강업계 전반이 그렇지만 철스크랩 업계도 참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번 저희들이 당사에서 내는 스틸 앤 스틸이라는 저널 4월호에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상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목이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요. 또 그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이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가 됐든 어떤 그 기업과 기업의 관계가 됐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동물 아닙니까? 그런 거에 우리 스스로들이 어떤 기준이 있고 서로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이 철스크랩 업계에서는 수요사와 공급사 간에 그간 여러 가지 그 상생에 대한 문제는 누차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상호 간에 주장을 해오고 어필을 해왔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이라 하면 뭐 저는 상생의 가장 기본이 먼저 우선 대등해야지 그렇죠. 상생이 되지, 이게 불균형인 상태에서는 사실 상생이라는 게 존재하기 참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대등한 관계의 설정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생이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산업화를 하면서 자본의 어떤 그런 그 목소리가 컸던 부분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철강 산업이 되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국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커왔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사실 그 밑에서 그런 원료를 조달을 하고 있던 이 철스크랩 업계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이고, 또 그동안에 철스크랩 업계가 조달해야 했던 그런 원료들은 당연시화하고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무사안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우나 조건을 요구를 하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철강사와 스크랩 업계의 어떤 대등한 산업 간 공정한 경쟁,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 판정을 냈어요. 그렇죠. 결국은 제강사의 구매 담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이게 아마 적지 않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로서도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 누차에 거쳐서 단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했었지만은 이번만큼 대단히 쇼킹하고 커다란 이슈화되기도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쪽에 조금 불이익을 취하고 희생이 강요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면, 이제는 상하 간의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정당한 그런 관계 형성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번에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수요사 쪽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철스크랩뿐만이 아니고 우리 스크랩 이 산업 전체에 대한 병정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니까 이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떤 판정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강사와 철 스크랩 업계 관계에는 보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족한 철 스크랩을 사는데 왜 제강사가 갑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 부족한 걸 공급하는 스크랩 업계가 갑의 위치에 있어야지. 예? 이제 그런 이야기 흔히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한꺼풀 들여다보면 결국 이 납품상 제도라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납품상 제도가 좀 이렇게 서서히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 스크랩이 지금 현재도 무슨 자금률이 아직 10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족 국가이면은 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부족한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공급하는 그 업자들을 자기네하고 그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갖고 공급망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제도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80%가 넘는 상황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계절적 그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인여가 돼서 있고 제한을 하고 있고 통제를 하는 것도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구자제도의 어떤 그런 그 유지에 대한 거는 조금 좀 문제가 개선의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그 수요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 해서 그 물량을 일시적으로 있고 제한이나 그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구자업체나 또 구자업체 밑에 납품을 하고 있는 또 소중상들 이런 업체에서 보면은 그들은 사실 하루하루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구자 업체들은 그런 야드라든가 그런 적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확보한 그 물건을 바로바로 그 제강사에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강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있고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해버리면 사실 적재 공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발생처 내지는 그 소중상들이 실제 바닥에서 그 수집하는 그런 수집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스크랩은 그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그 흐름, 그 순환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한 그 제강사에 납품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구조제도보다는 모든 제강사가 다 물건이 항상 충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제강사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자제도보다는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 스크랩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이게 이제 뭐 납품상에게 복수거래도 안 된다. 그다음에 수출도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입고를 통제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거의 그냥 납품상한테 다른 돌파구가 없도록 그렇죠. 코너로 몰아가는. 그 간단히 보면 이제 그런 거로 우리는 이해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크랩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입고 통제 내지 그런 제한을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재고, 그 적정 재고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그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거를 오바를 했을 때는 결국 못 받게 되면 나와 거래하고 있는 그 거래상들, 중소상들은 결국 지금 현재 나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거를 수용을 못 해주니까 결국은 그 밑에 소중상들은 또 다른 거래처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나중에 상황이 또 반전이 됐을 때는 그 업체를 다시 데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사는 단순히 내 그 재고 사안에 따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구자업체들이 그 피해를 다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그 구자 제도에 대한 그 이점 내지는 장점보다는 거기에 대한 개선 사안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복수거래라는 것은 실제로는 보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그 이제 나와의 어떤 그런 단일 거래만을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몇 제강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수 거래를 음성적으로는 다 허용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유통 구조를 개선을 할 때는 그 유통 단계를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직송 내지는 단순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제강사와 거래를 하고 있고 단수 거래밖에 못한다고 하고 또 그 업체한테 내가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있고 통제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B라고 하는 그 제강사는 그 물건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구자를 못 갖고 있다 하더라도 B 제강사와 거래하고 있는 또 다른 C라고 하는 구자 업체한테 내 물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영업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는 큰 그 단가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영업 외 비용들이 더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강사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그 복수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떻든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납품상 제도는 서서히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죠. 제강사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납품상 이렇게 충분히 뭔가 수익성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납품상의 입장에서도 굳이 납품상을 한다는 게 오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약화돼서 서서히 이게 이제 약화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제도가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대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제도는 좀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납품상 제도의 후퇴라는 것이 결국은 저는 한국 스크랩 산업의 발전 방향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이걸 그럼 어떻게 가속화시킬까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납품상 제도의 와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수출이 아닐까. 이 수출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결국 납품상은 자기가 소속된 그 제강사에도 공급을 하지만 A가 아니면 또 B라는 회사에도 공급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정말 저는 해외에다 갖다가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이게 납품상 제도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면은 꼭 이제 수출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구자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포인트라고 하면은 결국은 판로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수 구자를 요구를 하는 것도 내가 한 군데만 거래를 했을 경우에서 오는 그런 불합리성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판로가 확보가 되어 있을 때는 이 회사에서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입고 통제 내지 제한을 하게 되면 또 B라고 하는데 납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캐파나 내가 가지고 하부에 같이 거래를 하고 있던 업체들이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A라고 하는 단일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A라고 하는데 그 제강사에서 입고 통제 내지 제한을 하게 되면 그 하부 구조가 전체적으로 올스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판로가 다양하게 되면 그것을 A라고 하는 그 수요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통제가 되면 B라고 하는 쪽에서 납품할 수가 있고 C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판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자금률이 60, 7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8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 이상이 되고 잉여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게 되면은 오히려 구자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수요처에서 불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엄청난 물량이 많은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 그래도- 됐을 때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판매에 다각화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내가 뭔가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우리 그 스크랩의 그 공급망이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 조금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커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 단지 이것을 수요가의 입맛에 맞춰서 그 부분을 쫓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럼 당장 뭐 수출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저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할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수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좀 열어두는 거. 그렇죠. 이게 저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납품하시는 분들이 협상력을 거래처를 다변화시키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게 소위 수출도 안 되고 납품상 제도가 강하게 작동하는 한은 이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괴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오는 어떤 시장의 비효율성 이게 지금 매우 이제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뭐 잡아놓은 물고기 뭐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국내 스크랩 가격하고 국제 시세 가격하고의 그 괴리는 늘상 존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한 시각으로 보면 그 수요가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뭐 어디 팔 수출할 데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납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그 가격을 계속 누른다고 하면 그런 불균형이 있는 한은 그래 될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거를 누른다고 하면 그 물건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죠. 단절이, 부분적인 단절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물건들이 결국 단절이 되면 그 중소상들 내지는 구자상들이 원치 않는 재고를 과잉 재고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물량이 풀렸을 때는 또 있고 통제 내지는 제한이 되고 과잉 재고를 또 가져가게 되고 그런 어떤 어떤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국제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의 그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국제 시세가 오르면 국내 시세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제 시세가 오르는데 국내 가격을 통제를 하고 그거를 가격을 저가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수단으로 그런 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가격의 비탄력성에 가지고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면을 위해서도 일부 숨통은 좀 터줘야 되겠다. 그 일부 숨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돌파구가 수출이라고 하는 돌파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지금 현재 요즘 최근 말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철스크랩을 수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 철스크랩 공급망을 붕괴시킬 정도 위협할 만큼 과다한 양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가격이 국제 시세하고의 비탄력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은 조금 개선의 포인트가 있다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하고 굉장히 연동하면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렇죠. 이래 변화하면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 회장님이 다른 데서도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이제 국제 가격과 막 연동하게 되면 누가 최고 이익을 보느냐 이러면 이제 오히려 납품상보다도 중소상이나 발생처가 더 이득을 본다.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사실 오히려 이제 납품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경영 활동에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그래서 기회로 만들 수가 어렵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납품상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더 납품상 제도는 빨리 이렇게 후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 이 스크랩 업종이 보면 예. 자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 회전율이 이 상품 내지 제품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 그 스크랩을 그 야드로 갖고 오는 거나 직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소위 직송이라고 하는 예. 부분하고 야드를 거쳐서 들어가는 물건하고의 그 비율을 봤을 때 직송 비율이 한 60%에서 한 65%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발생처 내지는 그 중소상에서 단위 물건으로 해가지고 제량사에 바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금의 회전율이 빠른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물건들이 있고 통제 내지 있고 제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막힌다는 거예요. 예. 그 흐름이 예. 그 흐름이 막히게 되면 결국은 그 물건이 어딘가에 적재가 되어 있고 어딘가에 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측면으로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이 그 수요사 측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지금이 저는 이 우리나라 스크랩 산업의 어떤 성장 발전 과정에서 스크랩이 제대로 된 산업화, 수출 산업화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CO2 문제가 생기면서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이 정말 엄청난 양의 스크랩을 지금 수입할 수밖에 없는 지나치게 이제 고로고전적인 그런 중국이 어차피 전기료로 좀 많이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뭐 정말 포스코 같은 이런 고로사들도 월등히 지금 스크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에 국내 스크랩 산업은 정말 새로운 전환기를 전 맞이해야 되고 이런 기회가 계속 오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타임에 정말 국내 스크랩 산업이 제대로 된 수출 가능한 산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뚜렷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럴 때 뭐 이게 아직은 뭐 물량이 모자라는데 수출을 하면 되냐 이런 논리는 너무나 이게 좀 그 근시안적인 산업을 육성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그 가장 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그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스크랩 업계에서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과연 수출을 했을 때 뭐가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이득이 생기고 장점이 있어서 수출에 대한 관심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큰 이득이나 장점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그 수요사와 공급사 간의 어떤 그런 그 힘의 균형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도 자금률이 100%가 못 되고 지금 뭐 한 80% 선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나 수급에 대한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사가 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금률이 100% 내지는 그 잉여 시대가 됐을 때 이 스크랩 업체들, 공급사들이 이 시장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
수요 공급사 간의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 요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회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확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국내 시장이 잉여가 다 찼다고 하면 결국은 수출 쪽으로 해서 그런 문호를 열어놔야만 우리 스크랩 업계가 발전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크랩 업계가 이 시장에서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정맥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철스크랩이 우리가 자원으로서 인정은 받고 있지만은 분류상으로 보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폐기물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 정맥 산업에 대한 앞날에 대한 장래성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 시장은 위축이 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자구책으로 우리가 판로를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수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수출에 대해서는 좀 이게 보면 이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수출이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개별 납품하시는 분들, 이런 스크랩 하시는 분들의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상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했을 때 저한테 정말 혜택이 얼마나 돌아올까? 나는 뭐 다른 사람 환경이 분위기가 조성되면 난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그거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의 진정한 의미는 저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나 산업 정책을 하는 정부나 우리가 또 어떤 산업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산업 수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야지 기업도 따라올 겁니다. 기업의 전략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별 기업 하시는 분한테 수출 이야기를 자꾸 해도 이분들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다른 사람 하면 이제 이런 게, 그러나 어떻든 산업 전체를 보면 뭔가 빨리 우리가 산업의 발전, 산업의 경쟁력, 또 그러고 언젠간 이게 정말 수출 산업화 되어서 우리가 사실 스크랩이라는 게 남아 돌 때 수출을 못하면 이게 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 산업으로서의 중요성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죠? 그렇죠. 이제 사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서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스크랩이 사실 이전에는 이게 어떤 산업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크랩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이 산업에 커다란 어떤 한 일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자수성가 내지 자기 만족형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자업체가 됐든 아니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제강사와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이 정도 먹고 살고 애들 이 정도 키웠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뭐 사실 많은 좀 이제 1세대 내지 좀 이제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이제 좀 새로운 2세들이 많이 생기면서 변화가 기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세들이 이렇게 되고 또 그 2세들은 또 부모들의 나름 못 배웠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학도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들의 시각은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그들도 보면은 이제 세에 나가서 이 스크랩의 중요성, 이게 어떤 산업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스크랩 업계가 갖고 있는 지위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향상되고 또 개선돼야 될 포인트가 많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돼 나가리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스크랩은 뭐 저 고물장사한테 엿바꿔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저게 그렇게 큰 돈이 되고 이렇게 산업의 한 그 큰 원소재로서 역할을 하리라고는 못했는데 지금은 뭐 갈수록 더 많은 주목을 그렇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환경 부분서부터 해서 뭐 탄소 제로화 내지는 그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뭔가 그 이전의 시각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예, 스크랩이 뭐 회장님 말씀대로 진짜 산업화되는 부분은 저는 뭐 꼭 그 우리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그러면 산업화되지 못하는 환경은 어디에 있느냐? 그 책임은 일부는 제강사 쪽에도 있지만은요. 제가 볼 때 일부는 스크랩 업계 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양쪽이 아주 같이 이제 이게 이 어떻든 기존의 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떻든 그 변화를 주도하는 쪽은 그래도 스크랩 업계가 먼저 또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스크랩 업계가 매출 규모에 비해서 자금 투입된 자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CO2, CO2 문제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자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로 생산을 줄이고 전기로 생산을 늘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해외 대규모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스크랩 업계에 움직이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양태로 맞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자금률 뭐 80% 100%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양이 오히려 국부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내 손에 있는 빵 한 조각이 귀중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려고 하면 이제는 수요사들도 공급사들의 어떤 그런 그 자생력을 키워가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존에 스크랩 하시던 분들이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아마 이 스크랩 업계의 주인이 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그 변화를 쫓아가야지 이게 이제 우리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스크랩 하시는 분들의 몫이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이요. 아니면 심지어 제강사까지도 지금 스크랩 업계에 오히려 더 제강사도 스크랩 업계에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스크랩 업계의 낙후성이 결국은 스크랩 업계의 주인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게 다 이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런 산업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스크랩 업계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냥 각자만 생각해서는 정말 아마 미래를 이 급변하는 변화에서 아마 이게 뒤처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반전의 전기를 마련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우리 철스크랩 조합을 우리 이제 창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일본에는 보면 이렇게 뭐 조합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서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죠. 수출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쫓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어떤 개인 기업 스크랩 업체 한둘이 모여서 움직이기에는
그 국내 스크랩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부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예. 뭔가 그런 전기를 지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예. 해서 지금 여러 회원사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예. 어쨌든 목표는 금년 내에 예. 조합을 저희가 이제 설립을 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출의 가능성도 같이 검토해보고, 그죠? 이 변화에 쫓아가려고 하면 저는 그런 조합 형성 이런 게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내 그 스크랩 자원협회 회장님도 올 2월 달에 또 연임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앞으로 또 이 급변하는 시기에 회장으로서 책임이 아주 크시겠습니다. 참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예.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사실 지난 3년 동안 그 협회장을 맡아서 추진을 하면서 예. 사실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예. 여러 회원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연임을 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하여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연임을 한다는 게 저의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업계가 가야 될 어떤 그런 길, 또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이 같이 예. 공감을 해주시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연임을 더 저한테 그 책임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다하지 않고 예. 그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역시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 또 이 사람이 보면 서로 대면을 하고 예.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거를 풀어가야 될 부분을 이 코로나 뭐 세상 모든 일이 전부 코로나 핑계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같이 마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해의 그 세운 몇 가지의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 회원사님들의 여러 그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정말 스크랩 산업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그 오랜 동안 저도 이 스크랩 산업을 지켜보면서요. 이 스크랩 산업이야말로 좀 더 노력했을 때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정말 많은 산업이다. 거기다가 또 아까 또 중간에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면서 했습니다만 이 환경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앞으로 수출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 우리가 스크랩이 남았을 때 이 수출 가능성, 그리고 또 일부 이쪽은 정말 이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을 통해서 또 일부 또 복지 산업으로서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스크랩 산업은 정말 아주 그 의미 있는 산업이고요. 이런 또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에 정책을 맡아 있어서 앞으로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자원협회 회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